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단지 조감도를 잠깐 보고 평형을 보고 그리고 어떤 평형이 어떤 분양 조건으로 이제 신청을 할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례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지 조감도를 보시면 단지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 중앙에 공항철도가 지하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법상으로 이렇게 이쪽을 이제 낮게 팔 수가 없으니까 이쪽은 이제 피해서 위아래로 나눠서 지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 그 공항철도 때문에 짓지 못한 쪽에는 아무래도 동간거리가 좀 확보가 돼서 이 남쪽이 좀 제일 좋아 보이고요. 이 조감도상 보시면 이 남쪽이 8동, 9동, 5동, 4동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 가운데 쪽에 임대단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에도 임대단지가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다른 엠벨리도 이 사이드엔 좀 작은 평수들이 들어가는 편이고 좀 향이 안 좋은 쪽들 일부를 배정했고 뭐 917동, 18동, 19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임대단지를 배치를 해놨네요. 그래서 아마도 가장 로얄은 이 남쪽일 걸로 보이고 다른 엠벨리 단지에서도 보였지만 요 서향이 낀 쪽들은 좀 안 좋은 좀 평가를 받고 있고 좀 매물 내놔도 좀 나가는 시기가 늦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확장이 이제 연두색인데 비확장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901동 2동인데 향 자체는 북향 어떻게 보았을 땐 뭐 동향 쪽으로 동남향 쪽으로 이렇게 거실을 배치하긴 했으니까 이런 게 좀 인기는 낮고 세대수 자체도 낮기 때문에 인기도 낮아서 경쟁률이 낮을 걸로 보이는데 매물 팔 때는 뭐 지금 이 엠벨리 분양 자체가 6억대 7억대니까 4억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봤을 땐 1억 정도가 만약에 뭐 1억까지는 아니겠지만 1억 정도가 좀 낮다라고 해도 수익 측면에선 뭐 워낙 금액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꼭 돼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넣으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좀 평형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평형이 엠벨리가 좀 특징이 굉장히 다양한데 층이 나오니까 잠깐 층을 설명드릴게요. 엠벨리 단지 중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임대가 뭐 13층이지만 그리고 임대가 아닌 세대들은 층이 높습니다. 나중에 소셜믹스 단지이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도 아무래도 이점이 임대단지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수직 증축형으로 리모델링을 동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4, 15, 16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임대단지가 좀 더 이점이 있네요. 엠벨리를 보시면 어떤 단지는 어떤 동은 뭐 8층에서 10층 막 이렇게 구성된 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투자하실 때 보고서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뭐 15년 이상 리모델링 가능한 시기가 되면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면도를 잠깐 볼게요. 이게 59A인데 전형적인 25평형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주방에 뭐 세탁실 껴있는 형이 보통의 이제 25평형인데 여기는 발코니가 위아래 안방이랑 침실기에 붙어 있어요. 세탁을 아마 발코니 안방 1에서 해야 되는 구조인 걸로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막 그렇게 전형적이진 않지만 뭐 딱히 모나지도 않은 평형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다라고 봤던 25평형이 잠깐 다시 올라가 보면 25평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게
이 라인은 여기 908동, 909동인데 그거를 계속 기억하면서 따라가 보시죠. 보시면 908동, 909동에도 A 형태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인기는 제일 좋을 거라고 보이는데 뭐 평형도 딱히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59A가 가장 그래도 평형까진 아니지만 위치상, 동의 위치상은 제일 좋아 보이고요. 평형도 딱히 원하는 평형이 아닙니다. 화장실이 붙어있네요. 이건 좀 특이하네요. 59B를 보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나마 전형적인 타입인데 대피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서 세탁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라스가 껴있는 게 특이한데 906동 7동이어서 앞쪽도 트여있는, 근데 이제 이쪽이 앞쪽이 트여있긴 하지만 예쁜 뷰일까를 생각하면 뭐 앞에 큰 길가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엠벨리 뭐 6단지나 뭐 이런 8단지나 같은 경우는 앞이 단지가 보이는 형태인데 여긴 굉장히 큰 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음의 문제는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계속 보면 그래서 전형적인 25평형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고 테라스까지 껴있는 곳이어서 괜찮아 보이고요. 뭐 59C, 59D 다 506동 7동 이쪽이네요. 그리고 이제 84제곱미터를 볼 텐데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84A가 제일 많은 세대수는 아닌 것 같네요. 86세대네요. 보면 84D가 200세대 가장 많은 평형인데요. 84A부터 잠깐 보면 포베이에 확장도 되어 있고 굉장히 예쁜 구조이고, 근데 드레스룸이 있고 발코니가 또 있는 건 좀 특이하네요. 그죠? 904, 905, 909 제일 좋은 위치를, 동에서는 제일 좋은 위치가 84A로 보이는데요. 되게 인기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주방이 있고 발코니로 세탁실이 있는 되게 전형적인 84제곱미터 타입이고, 84B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나쁘진 않네요. 드레스룸 있고 욕실 있는 형태이고 발코니 있고 세탁실 있고, 구조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구조랑 거의가 아니라 아예 동일한 것 같은데요. 사는데 꽤 편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주방이 약간 아쉽긴 해요. 주방이 약간 이 공간이 짧아서, 그리고 여기 기둥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 기둥이 있어서 여기 끝까지 빼질 못합니다.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와이프한테 들어올 때 리모델링 하고 들어오자 주방만이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하고 약간 아쉽지만 잘 쓰고는 있습니다. 좀 더 살게 되면 주방을 이렇게 기역자로 길게 빼고 이걸 없애는 형태로 할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냉장고만 넣고 주방을 이렇게 길게 빼고 여기 식탁을 넣는, 지금은 여기 식탁이 있거든요. 이렇게 길게 빼고 여기 식탁 넣고 여기 냉장고 넣는, 근데 김치 냉장고를 사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치 냉장고가 그럼 이쪽에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까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4B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908동에 있어서 12세대, 그러니까 이 904, 5, 4, 5, 8, 9에서 살고 싶다, 이 라인에 살고 싶은데 좀 경쟁률이 낮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908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요즘엔 이렇게 그 포베이로 빼서 복도가 긴 형태보다 다시
이 한상형으로 좀 돌아오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더라고요. 인기가 더 돌아오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고 84C는 이것도 904, 905에 있네요. 60세대. 그리고 전형적인 타입인데 얘랑은 뭐가 다를까요? 구조가 반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하튼 나쁘지 않습니다. 인기가 있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 라인이 이제 끝나고 여기 코너를 끼고 있는 이런 타워형 구조인데 향이 남향도 나오고 약간 북향도 나오는 전형적인 복불복 형태의 그런 구조인데, 북향이 나오면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굉장히 많은 세대, 214세대가 이런 구조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전 지금 판상형에 살고 있지만 타워형도 좋아요. 저희 이렇게 약간 아이들 방과 독립된 형태, 뭐 서재라고 쓰면 서재랑 약간 안방이 독립된 형태가 제가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약간 좋았던 것 같아서 프라이버시도 보장이 되는 이런 구조가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뭐 확장할 공간도 많아서 공간도 훨씬 넓어 보이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모나지 않았는데 방들이 북향이 걸리면 좀 아쉽지만 북향도 좋습니다. 북향도 어, 밤에 공부를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조용하고 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저런 구조에서 살아봤는데 전 괜찮았어요. 큰 문제는 없었고 햇빛이 막 쨍하게 들어오지 않아도 돼서 괜찮았었고, 84D2가 이쪽에 있네요. 이게 비확장형이네요. 이게 좀 경쟁률이 그 중에서도 제일 낮아 보이는 평형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이쪽 발코니가 확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확장을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내력벽이 이렇게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얘네를 살린 상태에서 확장하면 여기에 뭔가 책장을 넣는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확장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확장을 개인 돈으로 하려면 몇 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지만, 그래도 확장을 하려면 안방 빼고 안방이랑 방 하나 정도 빼곤 여긴 이만큼 가리니까 좀 아쉬워서 이쪽은 빼고 이쪽이랑 이쪽 정도는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안방 빼고 거실 하면 좋을 것 같아 보여서 이것도 경쟁률이 그 중에 제일 낮진 않겠지만 제일 낮은 건 뒤에 나옵니다. 제일 낮아 보이는 건 뒤에 나오고, 북향이어서 그 거실은 동향으로 빠지는 그런 구조지만 여기도 워낙 싸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데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842 같은 경우도 뭐 구조 자체는 모난 부분이 없어 보이고요. 70세대, 이 구조가 가장 경쟁률이 낮아 보이는 구조인데요. 25세대가 있고 901, 2동에 북향이고 거실은 서향으로 보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만큼 내서 이제 거실 요 부분이 남쪽을 보고 있긴 하지만 남서쪽을 보고 있긴 하지만 구조 자체는 제가 엠벨리에서 이런 구조를 본 적은 있는데 되게 약간 난감하긴 했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쪽을 확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남서향의 창이 생기고, 안방은 완전 서향이지만 그리고 방들은 북향이지만 이런 구조도 뭐 1억을 나중에 매도할 때 1억을 빼준다고 해도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을 진짜 난 32평이 꼭 돼야만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별 분양이 이런 데 넣으시면 굉장히 경쟁률 낮게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84G입니다. 84G도
913동에만 있는 구조이고, 구조 자체는 기본적인 타워형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평형을 봤고요. 뭐 나머지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랑 겹치는 것 같아서 기존의 경쟁률이 어땠는지를 좀 볼게요. 일단 1, 2, 3, 4, 5, 6 이쪽 단지들은 14, 15 이쪽 단지들은 너무 옛날이라서 2013년이어서 이때가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 8단지, 10단지, 11, 12단지 때 당첨 하한선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뭐 1순위 3년 이상은 뭐 기본이니까요. 금액을 보시면 최고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59제곱미터가 엠벨리의 희소예요. 희소했기 때문에 아예 1차 분양 때는 없었고 2차 분양 때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때 단지에는 엠벨리 6억, 5억이었나요? 5억 분양 뭐 이렇게 분양하는 게 싸지 않았어요. 주변 시세 대비 비싼 70% 이상의 시세여서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 중에 싼 25평으로 많이 몰렸고 희소한 25평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2200이었어요. 2200이면은 거의 뭐 20년 가까이 넣어야 되는 건데 이 정도를 가져야 이제 당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인 분들만 당첨이 된 거죠. 하한선이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단지들은 뭐 1500 정도였는데 지금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시기가 이제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보통 평형은 2천만 원 이상, 물론 뭐 그거 가진 분들이 2천만 원 가지고 다른데 더 좋은데 많이 되셨을 거지만 여하튼 2천만 원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좀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 다른 자료를 또 볼 텐데요. 특별 분양 같은 경우는 이랬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자녀 뭐 가점이 점수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뀐 걸로 보이는데 자녀 수만 보시면 기본적으로 인기 있는 59평형은 4명 그리고 6명도 있네요. 이분은 진짜 너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넣으신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넣으셨으면 됐죠. 근데 여기서 6명까지 간 걸로 보면은 뭔가 너무 되고 싶어서 이쪽으로 넣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명, 4명, 그리고 3명이 가끔 있긴 합니다. 인기 있는 데는 뭐 3명, 4명 정도는 돼야 되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혼인 기간이 3년이 그러니까 신혼부부이면서 그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1명도 가끔 보이긴 해요. 이 당시에 이런 분을 되게 잘 넣으신 거죠. 1명인데도 됐다는 건 완전 진짜 결혼해서 몇 년 안 돼서 애기 하나 뱃속에 태아로 있는 분들도 막 당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2명이면 무조건 됐다는 그 기준이었고 이때 당시 2명이면은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거 아니거든요. 아, 1명이고 2명이면 또 막 엄청 높은 건 아니어서 어, 지금도 1명인 분들도 신혼부부에서 기회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1명도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1명도 나오긴 나올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1명에서 떨어지면 뭐 일반 분양 가면 되니까 뭐 일반 분양 가도 이런 분들은 뭐 나이가 많지 않으시고 해서 통장을 뭐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넣어주지 않으신 이상은 떨어지겠지만 여하튼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한 번씩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봐야겠죠. 그 생애 최초랑 좀 보긴 해야겠죠.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을 좀 보셔서 1명이면 근데 신혼부부 넣긴 좀 그렇네요. 생애 최초가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여하튼 부부가 상의해 보셔서 잘 진행하시면 좋겠고 노부모는 뭐
저도 그렇고 해당 사항이 막 크지 않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10년 존버를 해야 되는 그런 분양가가 적당한지, 그리고 10년 존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그러니까 10년 후에 불확실성을 깰 정도의 호재가 마곡에 남아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서, 일단은 그런 영상을 준비를 좀 며칠 걸리겠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